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원TV의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첫 재판으로부터 늦어도 5일 전까지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의 집으로 어떤 우편물 하나가 날라오게 되는데, 그 우편물에는 검사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과 이 공소장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묻는 의견서의 양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이 공소장에 대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변호인이 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변호사가 없이 혼자서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원TV에서는 이 의견서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고 어떻게 작성을 하는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법원에서 날라오게 되는 의견서 양식을 예시로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보면 첫 페이지에 사건과 피고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의견서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의견서의 양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 7일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의견서를 재판일에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 기간은 꼭 지키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보게 되면 총 5개의 답변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답변인데, 통상 우리가 자백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사건 발생 경위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역시 이 부분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이 됩니다. 다만 첫 번째는 경위를 따지지 않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소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그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변소할 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소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에 그중 일부만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즉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자백을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즉 부인을 할 경우에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부인하는, 즉 전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 5번째의 경우에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다시 말해 일체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경우에 체크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상 그렇게 되면 법률상으로는 재판에 있어 불리함이 없다고는 하지만 나의 유리한 변소사항 또한 진술되는 부분이 없어 재판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부분은 체크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음으로 1의 나항인데, 1의 나항의 경우는 이 가항에서 3번, 4번, 즉 일부 무죄나 전부 무죄를 선택한 경우, 또는 2번과 같이 전체적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표시한 경우, 다시 말해서 1번의 가항에서 2번과 3번, 4번을 선택한 경우에 그 이유를 기재하는 부분인데, 내가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따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되는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별지를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 무죄나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서 다른 내용을 변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 이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에 관한 부분은 먼저 가항의 경우에는 현재 다른 수사관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관할 수사관서나 법원명, 그리고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간략히 적어주시면 되고, 이 나항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외국인이어서 통역이 필요하다는 등의 경우와 같이 재판 진행 중이 아닌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재판부에 재판과 관련하여 준비되었으면 하는 요청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또 이 다항의 경우에는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누구를 소환하여 달라는 요청, 또는 예를 들어서 합의를 위해서 재판기일을 넉넉히 지정하여 달라거나 코로나로 인해서 재판 참석이 어려우니 격리기간이 끝나는 언제 이후로 재판기일을 지정해 달라는 등의 재판 절차와 관련하여서 재판부에 요청하고 싶은 사항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내용들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해당 사항이 없다면 기재하지 않으시고 그냥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 이 3번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은
이 재판부에서 참작해 주었으면 하는 나의 가정환경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재판부에서 참작해 주었으면 하는 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적어주시면 되는 건데, 해당 질문 내용에 맞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정상에 관한 의견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매우 자세하게 기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쉽게 표현하자면 이 부분 기재사항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 한해서 한번 선처해 줄 만한 사유를 적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한 이유라든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되고, 만약에 여백이 부족하다면 별지를 써서라도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여기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은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합의가 되었다면 언제 얼마를 주고 어떻게 합의를 했다라고 기재를 하셔야 되고, 합의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합의를 해서 오겠다,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피해자 인감증명서 등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 의견서의 증거자료로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이 질문사항들은 질문사항 취지에 맞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1번의 나항과 관련해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의견을 표시한 경우에 그 이유를 이 부분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사항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참작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과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해서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 1번의 나항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범죄 발생 경위를 다투는 경우에만, 4번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전부 인정하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의 가항의 경우에는 양형, 즉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한 조사를 재판부에서 따로 하여 주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을 때 기재하는 부분이긴 한데, 기재를 하기를 원하시면 기재는 하시되, 기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법원에서 별도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재를 원치 않으시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5의 나항의 경우에는 그간 살면서 선행으로 인해서 표창을 받은 자료라든지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자료라든지, 또는 앞서 4의 다항에서 적은 내용과 같이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법원의 선처를 위해서 피고인이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들을 전부 기재하시면 되고, 의견서 뒤에 기재하신 자료들을 전부 증거자료로 붙여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의 경우에는 사실상 결어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서 구체적으로 기재한 내용을 포함해서 재판부에서 나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정말 참작하여 주었으면 하는 전체적인 사항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앞선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맺은말을 적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서에는 국선변호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라는 서류가 함께 붙어 있는데,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안내문에 따라서 여기 다음에 나오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하고 그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고, 또 나의 재판에 일반 국민들 중에 추첨으로 선발된 배심원들이 참여하여 재판부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는 여기 기재된 이 안내문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작성하신 뒤에 법원에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 의견서와 국선변호인 신청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작성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미리 또는 재판일에 재판부에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양식을 만들어서 중점적인 쟁점에 포커스를 맞춘 의견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이 의견서에 담긴 내용들을 포함해서 의견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도만 숙지하셔서 직접 의견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성된 의견서보다는 훨씬 효과적인 의견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운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